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보통 노트북을 고를 때 내가 성능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CPU를 가지고 구분을 많이 하죠. H 버전 CPU, 하이 퍼포먼스 버전을 가지고 있는 게이밍 제품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U 버전, 울트라 로 볼테이지 CPU를 가지고 있는 논 게이밍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이 퍼포먼스 제품들, 게이밍 제품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대부분이 외산 제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중에서 가성비가 좋고 그나마 발열 제어가 잘 되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골라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 중에서 지금 ASUS 제품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U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라인업도 많고 등급도 되게 많고 브랜드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르기가 사실 상당히 어려워요. 보통 ASUS 제품들만 하더라도 제일 위에 프리미엄 라인업이 있고, 그 밑에 미드레인지가 있고, 제일 밑에 그냥 엔트리급 라인업이 있습니다. 엔트리 라인업에는 보통 지금 많이 나가는 게 X512DA, X412DA 이런 저가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에는 비보북 S 제품군들이 대부분 포진을 하고 있죠. S531FL 제품이라든지 14인치 431FL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제일 위에 프리미엄 라인업이 얼마 전에 새로 출시가 됐습니다. 프리미엄 라인업에 지금 보시는 제품이 UX534FTC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정확한 모델명이 UX534FTC A9065T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금액이 159만 9천 원이에요. 근데 이 정도 수준 금액을 가지면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 게 있죠. 삼성 갤럭시북 이온이랑 LG 그램이랑을 많이 비교를 하십니다. 실제로 스펙이랑 같이 놓고 봤을 때는 가격대 성능비는 젠북이 훨씬 좋죠. 근데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국내 브랜드는 아무래도 국내에서 좀 어필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비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젠북 UX534FTC와 비교를 할 제품으로 가지고 온 제품은 갤럭시북 이온 제품이고요. 이 제품은 NT950XCJ X716A 제품입니다.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굉장히 비슷한 스타일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펙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각각 짚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SUS 젠북 UX534FTC A9065T 제품을 살펴보면 인텔 10 제너레이션의 i7 10510U CPU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메모리는 16GB 온보드 타입이고요. SSD는 NVMe 방식의 인텔 옵테인 512GB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지포스 GTX 1650 Max-Q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FHD의 NTSC 72%의 300니트 밝기를 가진 15.6인치 패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선랜은 와이파이 6 규격의 802.11AX 칩셋이 탑재되어 있으며 무게는 1.6kg이고요. 71Wh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리테일가 기준 15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삼성 갤럭시북 이온을 살펴보겠습니다. CPU는 동일하게 인텔 10 제너레이션의 i7 10510U CPU를 탑재하고 있고요. 메모리는 16GB 온보드 타입으로 되어 있고 추가 확장이 가능합니다. SSD는 NVMe 방식의 삼성 512GB를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고 여분 슬롯 1개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픽은 지포스 MX250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삼성이 자랑하는 QLED 디스플레이입니다. 컬러 볼륨 100% 스펙을 자랑하고요. 밝기는 400니트입니다. 야외에서는 최대 600니트 밝기를 가진 15.6인치 FH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무선랜은 와이파이 6 규격의 802.11AX 칩셋이 탑재되어 있으며 무게는 1.26kg이고요. 69.5Wh 배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은 리테일가 기준 212만 9천원입니다. 자, 이 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슷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코멘레이크 i7 10510U에 메모리 16GB, SSD 512 제품이 탑재되어 있고요. 무게도 1kg대입니다. 젠북이 1.6kg고 삼성 갤럭시북 이온이 1.26kg입니다. 조금 무겁기는 하지만 그만큼 사양이 높고 앞에 강화 유리가 덧대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게가 조금 더 나갈 수는 있죠. 그러면 이 둘이 봤을 때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사실 디스플레이 부분이죠. 젠북 같은 경우에는 15.6인치 NTSC 72%의 sRGB 100%, 밝기가 300니트 패널을 가지고 있고요. 갤럭시북 이온 같은 경우에는 15.6인치의 삼성이 자랑하는 QLED 디스플레이 기술이 탑재되어 있는 최대 밝기 600니트짜리의 패널입니다. 실제로 스펙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 둘이 화질 차이도 그만큼이 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 중에서 원색 등의 색감 사용이 많은 영상을 재생하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영상은 고프로 8 히어로 제품으로 촬영을 했고요. 원본 그대로 영상으로 색 보정을 전혀 하지 않은 영상입니다. 색감과 색 번짐을 위주로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젠북 UX534 FTC A9065T의 영상입니다. 각 멤버들의 피부색과 바닥의 색상, 그리고 배경색의 표현과 번짐을 잘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색상 표현은 정확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비슷한 색상에서 구분감은 약간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삼성 갤럭시북 이온의 영상입니다. 색상의 구분감은 확실하게 보이고 검정색의 표현이 조금 더 뚜렷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피부색과 각 색상의 왜곡이 조금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색상의 표현에 있어서 약간 과도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약간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캡처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캡처 화면으로 보시면 지금 이 사진이 젠북 UX534 FTC의 화면이고요. 지금 이 사진이 갤럭시북 이온의 화면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차이가 있죠. 밝기와 명암비는 삼성 쪽이 좋은 것은 확실하지만 정확한 색 표현은 글쎄요. 자, 스펙상으로는 상당히 큰 화질 차이가 나야지 맞습니다만 실제로 둘을 봤을 때 삼성이 조금 더 좋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인데 이게 그만큼의 금액을 이제 이길 만큼의 차이가 나느냐. 사실 이 제품이 159만 9천 원짜리고 이 제품은 212만 9천 원짜리 제품입니다. 금액이 60만 원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 둘을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납득할 만한 수준의 성능의 차이라든지 어떤 차이가 확연히 나줘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실제로 그래픽 카드라든지 전반적인 퍼포먼스는 젠북 쪽이 월등히 우수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디테일하게 저희도 보기 위해서 한번 뒷판도 열어보고 전반적으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일단 내부부터 확인을 하고 오시죠. 지금 사진은 ASUS UX534 FTC의 내부 풀샷이고요. 이 사진은 삼성 갤럭시북 이온의 내부 풀샷입니다. 젠북은 쿨러가 양쪽에 위치하고 있고 갤럭시북 이온은 쿨러가 두 개이기는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이건 사실 젠북의 스펙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가 GTX 1600 맥스큐로 사양이 더 높기 때문에 쿨러를 좌우로 분리시켜서 그래픽카드와 CPU의 발열을 따로 관리하려는 의도가 보이고요. 갤럭시북 이온은 그래픽카드가 MX250이기 때문에 굳이 분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ASUS UX534 FTC는 71Wc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고요. 삼성 갤럭시북 이온은 69.7Wc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확장성 면에서는 이온이 조금 더 앞선다고 볼 수 있고요. SSD를 확장할 수 있는 추가 슬롯이 있고 메모리 확장도 추가 슬롯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체적인 메인보드 구성에서는 젠북이 조금 앞선다고 보이는데요. 전원부의 구성이나 모니터 연결부의 견고함 등은 UX534 FTC가 훨씬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내부를 봤을 때는 사실 배터리 같은 경우도 비슷비슷합니다. 조금 더 크지만 이거는 큰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 수준의 차이는 아니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젠북은 확장이 불가능하지만 갤럭시북 이온 같은 경우는 메모리 확장이라든지 SSD 확장이 가능한 조금은 장점이 있었고, 근데 메인보드에 봤을 때 전원부의 충실도라든지 이런 내구성이 좋아 보이는 부분은 사실 젠북이 월등히 앞서고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사실은 그래요. 삼성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 제품 좋아합니다. 핸드폰도 삼성 제품을 계속 쓰고 하지만 이게 이제 컴퓨터 쪽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전문 브랜드와 또 비전문 브랜드이기 때문에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의 차이는 사실은 이제 국내 브랜드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AS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이런 부분으로 항상 극복을 해왔죠. 그런데 이거를 제가 스펙을 비교를 하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품의 상세 스펙을 확인하기 위해서 에이다 64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패널 정보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전에 디스플레이 설정에 들어가서 보시면 삼성 QLED 컬러 프로파일이라고 캘리브레이션 프로파일이 등록된 것부터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패널 정보를 봤는데
BOE 패널이 탑재되어 있네요. 일단 디스플레이 정보를 봤을 때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예전에 뭐 엔트리급 제품들 삼성 거에는 보면 뭐 BOE 패널이나 이노룩스 패널이라든지 그보다 훨씬 저가 패널을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 실제로 삼성 Q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다, 아니면 삼성 QLED 디스플레이 기술이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누군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 제품에는 삼성 패널이 탑재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BOE 패널이 탑재되어 있는 거를 보고 저는 솔직히 조금 놀랐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그 누구도 배신을 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배신당한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뒤통수를 맞았지만 맞은 것 같지 않고 이런 좀 허탈한 감이 좀 있었어요. 좀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좀 그래요. 일단 제가 근데 말씀드리는 거는 BOE 패널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젠북에도 BOE 패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패널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이 비슷하고 색 재현율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삼성 제품에 이렇게 200만 원 초반대의 고가 제품인데 이 제품에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있겠지라는 생각은 누구나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당연히 그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소비자가 하는 거고 제가 어떻기 때문에 이 제품이 좋다, 저 제품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실 주제넘는 짓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제가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둘은 제가 지금까지 드린 정보만 가지고 판단을 하셔서 구매를 결정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이었습니다.